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2차 PPP 새로운 규정으로 변경된 걸로요. 세팅이 된 온라인 렌더가 있어서요. 제가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래요. 스케줄 C를 갖고 계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로스 인컴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라인 7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IT인으로만 신고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신청 자격이 되시고요. 인컴이 얼마 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났던 분들도요. 그로스 인컴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먼플리라는 사이트인데 링크 해드릴게요. 벌써 그로스 인컴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바뀌어 있어요. 스타트 마이 PPP 론을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직원이 없는 분들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를 마크할 거예요. 직원 있는 분들은 위를 누르시면 돼요. 넥스트. 어플리케이션 시작이에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비즈니스 로케이션 집코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집코드 넣으시면 되고요. monthly income 오른쪽에 제가 내용 빼놨죠.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월 평균으로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뒤에서 어차피 정확한 데이터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금액을 넣으면 돼요. 2020년도에 PPP 받았냐는 질문인데 결국은 1차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yes, no로 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차를 안 받으셨으면 이 사이트는 자동으로 두 개를 신청할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Start by application 누르시면 매출 감소가 25% 됐느냐 뭐 그런 질문들은 다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이름 그리고 비즈니스 이름이 없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이름을 쓰셔도 돼요. 이메일, 전화번호 다시 적고요. 비즈니스 타입은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케줄 C 직원 없는 분들, 개인 사업자 제가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맨 아래서 세 번째 선택하시면 돼요. Sole Proprietorship. 그리고 예상 융자 금액 계산은 이미 다 아시죠? 밑에 accept term 그거 마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 융자 금액을요. 여러분들이 스케줄 C에 나와 있는 라인 7에 있는 그로스 인컴이에요. 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코스트 오브 굿솔드라고 그래서 원가를 뺀 나머지 그로스 인컴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가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스 인컴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이전에는 라인 31에 넷인컴 금액을 적었죠. 그래서 넷인컴이 뭐 5,000불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라인 7에 있는 그로스 인컴을 적는 거예요. 부분 화면 멈춰서 보세요. 12달로 나눠서 2.5배, 기타 식당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3.5배. 그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요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보 입력하는 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작년에 PPP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았을 경우에는 오른쪽, 안 받았을 경우에는 왼쪽 NO, 여길 누르시면 돼요. 근데 NO라고 하시면은 1, 2차를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포매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받으신 분은 제외하고 2차 지금 신청하는 것만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Yes, I received 여기 누르시면은요. 밑에 작년에 받은 PPP 융자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Save and continue. 비즈니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첫 번째, 2년에서 5년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한 그 기간 선택하시면 되고요. Save and continue 누르시면 돼요. 비즈니스 유형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서 유사한 걸 찾으시면 돼요. 비즈니스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로케이션이 따로 없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집 주소 적으시면 돼요. 직원 수 선택하는 건데 직원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맨 위에 No employees, just me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기타 한 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가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원 없는 분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맨 첫 번째를 누르고요. Save and Continue 누를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는 여러분들 이메일 지금 등록하신 게 로그인 아이디고요. 이제 패스워드 다시 셋업 할게요. 그래서 항상 패스워드 셋업하는 방법은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캐릭터. 그 번호 넣는 거 아시죠? 어느 것이든지 융자 관련해서든지 정부 관련해서든지 항상 패스워드는 그런 방법으로 셋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번호 넣으시고 Save and Continue. 비즈니스 오너에 대한 퀘스천 이제 들어가요. Save and Continue.
20% 이상 오너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줄 C에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부부 둘 다 넣고요. 만약에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만 들어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한 분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00%냐 뭐 51%냐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스케줄 C에 부부가 둘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아내분이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C로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person이라고 마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너 이름, 그리고 오너십 퍼센테이지, 그리고 집 주소, 생년월일 넣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같이 올라가 있으면은 아내분을요, 오너십을 51%로 하는 게 좋아요. 소셜 번호 대시 없이 그냥 쭉 넘버 넣어가지고 세이브 오너 인포 넣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전 오너십 인포메이션에서 오너십 퍼센테이지를 80%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오너십을 넣지 않으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남편분이나 아내분 거 추가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yes라고 답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person이라고 하시고요. complete 하면 돼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셜 번호 넣는 거 다 똑같고요. 오너십 퍼센테이지를 100% 중에서 첫 번째 오너십 넣으신 분들 퍼센테이지 51%로 했으면은 두 번째 분은 49% 해야 100%가 맞죠? 그렇게 해서 세이브 오너 인포를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크레딧 히스토리를 볼 거예요. 거기에 혹시라도 뭐 다른 어떤 SBA라든지 이런 융자들이 딜림컨트가 돼 있는지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절차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See what you pre-qualify for 여기 누르시면 돼요. 자격이 되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이 되니까 Continue. Financials, 그래서 다큐멘트 업로드 하는 건데요. Continue 누르시면은 기본 정보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Begin 누르시면 비즈니스 형태 누르시고요. 두 번째에서 W2 급여가 없는 분들은요. 직원 급여 여기에 제로라고 하시면 돼요. 1099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W2 없이 스케줄 C로 하시는 분을 시뮬레이션 하니까 여기에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3번은 NAICS 6자리 코드와 비즈니스 형태의 이름이 쭉 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4번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 월과 연도만 쓰시면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2015년 10월 1일 날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면은 10, 2015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continue. 페이롤 있는 분들은 우에 선택하시는 건데 이게 recommended인데 꼭 이거 requirement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케줄 C를 업로드 하실 거기 때문에 밑에를 마크하시면 돼요. 파트너십 있는 분들은 1065죠. 그래서 이 서류 마크하겠다고 그래서 continue 누르시면 1인 사업자로 앞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케줄 C를 업로드 하라고 나와요. continue. 2019년이나 2020년도 중에 선택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PPP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2020년도에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2019년이지만 어떤 분들은 중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2020년도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을 시뮬레이션 할게요. 스텝 2에 라인 7 그로스 인컴 금액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업 투 10만 불까지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 불 뭐 이상 되는 분들이 있죠. 12만 불, 20만 불, 30만 불. 그래도 10만 불까지만 입력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W2 급여를 주는 직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W2 급여가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스텝 2의 그로스 인컴을 입력을 하면은요, 아래에 에버레지 월 급여하고요, PPP 융자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요,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리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280글자 내에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풀 이어를 비즈니스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서술을 하세요. 그래서 complete all fields above 누르시면 돼요. 돈 금액이 10,000불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만 102불 이런 식으로 하면요. 라운드업 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몇 불씩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표시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냥 confirm 누르시면 돼요.
스케줄 C 다큐멘트 업로드 하죠. 클릭해가지고 그냥 파일 업로드 하시면 돼요. 심플해요, 이거는. 하신 다음에 Continue 누르시면은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관련된 인포메이션 넣어야 되기 때문에 Continue Application 누르세요. 순서대로 비즈니스하고 여러분의 개인정보 묻는 질문을 진행할 거예요. 맨 위에부터 진행할게요. DBA라고 그러는데 Doing Business as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냥 개인 사업장인데도 이름 지을 수 있죠.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름 쓰셔도 돼요. 비즈니스 전화번호는 셀폰 번호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질문은 이전에 1차 PPP 하실 때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 샘플처럼 no가 나와야 좋습니다. 여기 yes가 나오면 자격이 안 돼요. EID에 리파이낸스 할 수 있는 분들은 2020년도 1월 31일에서 2020년도 4월 3일 사이에 받으신 분들 가능하시고요. 그 뒤에 받은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샘플처럼 지금 읽어보시고요. 답을 하시면 돼요. 2019년과 2020년도 같은 분기로 비교를 했을 때 몇 분기를 비교할 건지 25% 매출 감소가 된 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선택하시는 거고 제가 이 매출 비교하는 거 동영상 따로 올렸으니까 이 신청하기 전에 지금 약간 생소하신 분들은 미리 그 동영상을 보셔요. 그래서 Continue Step 2 비즈니스가 언제 설립이 됐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가 그런 비즈니스에 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구글에 한국말로 간단하게 적으셔가지고 영어로 트랜스퍼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를 그대로 카피해서 옮기셔도 돼요. 이거 뭐 영어 테스트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비즈니스가 어떤 업종이고 언제 설립됐는지를 기본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작성하시면은 please complete this info above 돼 있죠? 그게 바뀌어요. 세이브로.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요. 그 이전 정보로 돌아가셔갖고 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갑자기 뭐 이거 세이브하는 게 안 나온다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continue to step 3로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냥 나오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돼요.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모두 해당되는 거 마크하시는 건데요. PPP는 탕감을 목적으로 하고 탕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60% 이상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거는 반드시 마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이제 오너 개인정보 입력할 거예요. 텔레폰 번호, 이메일, 그리고 밑에는 잡 타이틀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맨 밑에 질문은요. 50% 이상 다른 비즈니스 소유권이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yes, no. 대부분은 없으니까 no라고 하시면 돼요. 샘플처럼 답을 하시는 거예요. Not Hispanic.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한 군인일 경우에는 여기 yes라고 하시면 돼요. 제한 군인이 아닐 경우에는 다 no라고 하시면 되고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셔도 아시안이죠. 그래서 여기 아시안. 그리고 what is your gender니까 성별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부부가 같이 하실 때는 아내분이 우선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female 넣으시고 continue. 오너십을 1인 100%로 되어 있으면 이 단계는 안 나와요. 근데 20% 이상 오너십 입력을 전에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너십 갖고 있는 분의 정보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이 모빌 번호, 이메일 주소 다 똑같고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샘플처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ontinue 누르시면은 다 컴플릿이 된 거예요. 그래서 Go to Closing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Continue 누르시면은 비즈니스의 우편 주소 적게끔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으로 우편물을 받아야 되면 집 주소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정보 적으시고 밑에는 EIN 번호로 하시거나 아니면 SSN 번호로 하시는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 소셜 번호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SSN 마크 하신 다음에 아래에 소셜 번호를 쭉 입력하시면 돼요.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우버를 하신다든지 기타 이런 분들은 대중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es, 여기는 아주 특이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 다 yes예요. 두 번째는요. 이 PPP를 받아가지고 직업을 몇 개를 창출할 거냐 그 얘기야. 즉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이냐 이거는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0보다는 하나라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1 정도는 숫자를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밑에 과거 7년 동안 SB에는 연방 정부가 보증을 했는데 그 융자 금액을 여러분들이 갚지 못한 게 있느냐 이거 있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샘플처럼 노가 돼야 되고요. 맨 밑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직원을 고용하는 거는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미국에 거주하느냐인데 여기는 만약에 노라고 그랬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yes라고 하셔야 돼요. 저도 좀 생소한 은행들인데 지금 여기 아래 리스트에 있는 이 은행들의 고객인지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은행 거래가 없는 분들은 맨 밑에 None of the above 여기 누르시면 돼요. PPP 융자금 받을 은행, 이름, 라우링 번호, 계좌번호 적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비즈니스 어카운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카운트 번호 적으시고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따로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개인 체킹 어카운트 넣으시면 돼요.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이름으로 따로 어카운트가 없고요.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체킹 어카운트가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개인 생활비하고 뭐 실업수당 받는 거하고 막 믹스돼 가지고 써버리면 나중에 감사받을 때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나 그랜트 오는 거랑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하는 거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PPP 융자 번호 10자리를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적으신 후에 Save and Continue. 오너의 개인정보 들어갈 거예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운전면허증, 인포메이션하고 소셜 번호만 넣고요. Save and Continue 누르시면 돼요. 오너십이 또 있는 분의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개인정보 입력이 다 끝나면은 Continue 누르시면은 위에 체크마크 하신 다음에 Save and Continue 누르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PPP를요 15만 불 이상 받는 분들은 그로스 리식 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5만 불 이상 되는 분들은 넷인컴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의하셔야 돼요. 융자 예상 금액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번호. 이 프로그램이 스타트 된 게 2021년 2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맨 밑에 파트너 퍼미션을 제대로 마크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마크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뷰 어플리케이션을 눌러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다 리뷰를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뷰 옆에 V 표시된 거를 누르시면은요. 정보 입력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뭐 다큐멘트 잘못 넣거나 인포메이션 잘못 넣은 분들은요.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신청 접수는 다 끝났고요. 차후에 뭐 추가로 요구되는 거나 뭐 업로드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메일로 안내가 올 거예요. PPP 접수됐다는 안내 이메일이 오는데요. 스마트 비지라는 데에서 와요. 그래서 이거 스팸 메일인 줄 알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로그인해서 진행사항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smartbizloans.com이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류를 잘못 업로드 해놨으면요. 연락 오면은 여기로 로그인해서 다시 업로드 하시면 돼요. 꼭 패스워드하고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여기다 꼭 메모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또 잊어버려가지고 애먹으시면 안 되니까. 1차 PPP를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8주 이상 되어야지 2차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2차 PPP 접수를요. 원래는 3월 31일인데 8주 정도 더 연장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신청 접수 못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